이런 말들이 사실은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해도 괜찮다라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말들이죠. 의도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니, 제가 조금 더 일찍 수학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었다면 목표하는 대학 자체가 좀 달라졌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싫어하는 아이들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라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부모님은 수학을 좋아하십니까? 네,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저를 돌아보더라도 수학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싫어했었고요. 중학교 때까지도 수학을 참 못했었고, 수학 때문에 좋은 대학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수학 공부해서, 뭐 아주 나쁜 점수는 이제 벗어나면서 그냥, 네, 아주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고, 이해가 잘 안 됐고, 수학 시간이 되면 좀, 긴장도 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학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그럭저럭 뭐, 괜찮은 점수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학창 시절 내내 수학이라는 과목은 저를 많이 괴롭혔던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거의 없죠. 워낙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말 수학을 좋아해서 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포기할 수 없는 과목, 놓고 그냥 갈 수 없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조금 늦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1 때 수학 공부를 이제 좀 제대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갔지만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1 때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수학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었다면 목표하는 대학 자체가 좀 달라졌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한다, 수학을 두려워한다 라는 거 그냥 막연히 놓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이제 뭐 대학을 가야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뭐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우리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이의 수학 점수와 대학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수학 싫어하는 아이, 또 심지어 수학하면 좀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수학을 싫어하고 불안감을 느끼는지 그 이유와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면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수학에 대한 생각을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것 같은지, 막 이렇게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할만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수학하면 뭔가 좀 머리가 아프고, 좀 가슴도 답답하고, 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지 한번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조금 싫어하는 걸 넘어서요, 수학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도 느끼고 심지어 불안해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실제로 용어도 있습니다. 수학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Math Anxiety라고 해서 수학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불안해지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 불안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학생들의 80%가 학창 시절 중 한 번은 수학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창 시절 내내 꼭 불안이 있었던 건 아니더라도 한 시점에라도 수학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부모님의 자녀들 또한 지금 혹은 앞으로 수학 불안을 한 번은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불안을 어떻게 대하고 대처하는가를 알아두는 것이 아이의 수학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수학 과목에서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스텝에서 바로 수학 불안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불안이라는 증세를 가지고 있는 순간 그 다음으로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수학 불안을 낮춰주는 것을 저의 첫 번째 목적으로 했는데, 이 결과 아이들의 수학 불안이 많이 떨어지고 수학을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학하면 괴롭다, 힘들다, 뭐 불려 나와서 문제 푸는데 못 풀까봐 두렵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면 나중에는 수학 할만하네, 재미있네, 한번 해볼까, 이런 반응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학 불안이 감소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당연히 아이들의 수학 점수도 올랐고요. 수학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의 수학 불안을 체크하고 지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학 불안이 뭐냐? 먼저 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요. 수학 불안이라는 것은 수학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수학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배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수학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수학이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인데,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한참 더 넘어서서 비합리적으로까지 이 수학을 두려워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학 시간이 되면 가슴이 쿵쾅대고 집에서도 수학 문제집을 펴면 왠지 좀 답답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수학 불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수학을 싫어하는 마음과 수학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커지면요, 사고력이 마비될 지경인데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머릿속으로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푼다면 숫자와 숫자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5 더하기 3은 8이라는 거 머릿속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숫자가 커지면 이 작업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수학을 잘 하려면 머릿속에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하는데요. 수학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과 불안감이 커지면 우리 사고력이 마비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면 시선이 하나로 고정되잖아요. 그 불안한 상황과 그 생각에 몰입이 되면서 사람이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불안하면서 또 수학 시간이네, 나 이걸 못 풀면 어떡하지, 이걸 못 풀었을 때 친구들한테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수학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혼자서 수학 문제집을 풀 때도요,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리 없는데, 나 수학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면서 이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할 사고들의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요, 기본적인 사고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똑바로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이없다라고 볼 만큼 간단한 문제를 틀리는 현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수학 불안감, 수학을 싫어하는 마음 자체를 조금 잡아줘야지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수학 공부 자체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학 불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선 수학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수학하기 싫다, 머리 아프다,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수학 이야기를 하면 좀 긴장을 하는 것들. 수학 시간이 다가온다, 혹은 또 수학 학원 가야 된다라고 하면 좀 긴장하고 가기 싫어하는 것들, 네,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또 간단한 문제도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도 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수업, 숙제를 거부하거나요. 좀 심각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간이 되면 막 눈물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다 보면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과목과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좀 깊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깊이를 하고 수학 수업 중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푸는 데 있어서도 자꾸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와 오류가 많아지면서 수학을 점점 더 싫어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은 수학을 아예 잘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단정을 내리면서 수학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수학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자꾸 회피하고 미루는 습관이 들거든요. 수학이라고 하면 두려우니까 일단 다른 것부터 하는 식으로 미루어 두는 거죠. 문제는 이런 습관들이나 태도들이 다른 과목으로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학만 미뤄두던 아이가 수학을 미뤄두면서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다른 공부도 조금씩 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렇게 수학 불안을 겪은 아이들이 다른 과목을, 물론 다른 과목을 넘어서 학교나 일상생활에까지 이런 태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수학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학적인 두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수학적으로 너무 무능력해서 그렇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이것들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수학 불안이 오는 원인의 첫 번째는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데요.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아이들이 이거는 나보다 수준이 너무 높다, 나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할 거다, 나는 이것을 배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할 거지만 나는 잘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학 불안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의 수학 불안을 자극하는 부모님의 말도 있는데요. 괜찮다, 너는 원래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다. 또 엄마도 아빠도 예전에 수학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너도 못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해도 괜찮다라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기 위한 말들이죠. 의도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니, 아이들이 나는 수학을 원래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학습의 환경이 수학 불안을 자극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계적인 학습, 그리고 암기를 너무 많이 시키는 아이들은 수학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수를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 자신감이 생기는데, 자꾸 암기만 할 경우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을 배우는 것 같아서 수학 불안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시간을 제한해 둔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할 경우 또 수학 불안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수학 학원에서 일정 시간을 주고 테스트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아이가 아무래도 조급한 환경에서 수학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 수학 불안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가끔씩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에 시간을 제한해 두고 문제를 푸는 경험을 계속할 경우 수학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 불안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불안이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수학 불안을 겪는 아이들은요, 나만 수학을 못한다, 나만 불안해한다, 나만 어려워한다, 그런 마음들을 흔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원래 수학을 어려워하고 다들 도전하는 중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이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네들도 다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틀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남들도 이해를 현재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학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수학에 대한 발언들, 언어들을 고치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도 수학을 못했어. 괜찮아. 너는 원래 수학을 못했어. 우리 집안은 원래 수학을 좀 어려워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말들은 모두 자성적 예언이 되어서요. 아이가 수학을 나는 잘할 수 없다라는 어떤 예언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수학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수학을 원래 잘하는 사람은 없다.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예습이 있겠습니다. 수학 선행은 나쁜 방법이지만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하루나 일주일 정도 일찍 공부해보는 예습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특히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아이들은요, 수업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또 발표 상황에서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들킬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미리 예습을 하고 학교에 간다면 수학 불안을 낮추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수업이 든 하루 전날, 다음날 배울 것을 엄마와 함께 살펴보는 것, 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엄마나 아빠, 부모가 같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수학적 능력을 높이면서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학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에게는요, 그 수학의 기초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학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데요. 5학년 2학기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3, 4학년에서 배운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아이들은요, 이 수학 공부에서 구멍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이 구멍들 때문에 수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년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전 학년, 3학년, 4학년 내용에서 무엇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학년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학년 공부인데 지금 3학년, 4학년 수학을 미리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학년 현재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야 합니다. 분수의 사칙 연산을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연수의 사칙 연산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분수에 대한 이해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년의 문제를 풀려보면서 그 문제를 봤을 때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내용 어디에서 구멍이 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난 것이 몇 학년 몇 학기에 구멍이 난 건지를 찾으셔서 그 문제집부터 다시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학년 몇 학기 건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한다면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요, 학년별 문제집을 눌러 보시면 거기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서 풀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옳고 그르고 정답과 오답을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푸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라고 사고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을 다 덮어놓고 답이 틀렸네, 맞았네, 몇 점이네, 왜 틀렸네, 라는 식으로 혼내거나 비난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틀렸네? 왜 틀렸을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담백하게 혼내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75점밖에 안 됐네. 너의 수학 실력이 너무 낮다. 이렇게 해서 어떡할 거야? 라는 식으로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결과 중심으로 혼낼 경우에 아이의 수학 불안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 수학을 불안해하는 아이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이야기 한번 나눠드렸는데요. 이 공부 정서라는 건 어떤 과목에 있어서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리가 없죠. 할만하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스텝이 되는데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 수학은 더더욱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수학은 특히나 작은 숫자들을 계속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들 잘 적용하셔서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는 마음, 또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조금 잘 다독여 주신다면 아이의 수학 점수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또 좋은 영상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고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